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을 잘 따라오시면 이제는 반복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3C4P 간단하게 리마인드 좀 할게요. 내 경험을 How 플러스 리저트, 이게 소제목이었죠. 한 줄로 그냥 딱 정리하는 거. 이게 두 가지의 핵심. 그래서 소제목을 정리한 자소서와 소제목이 없는 자소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자소서의 배경, 내 경험의 배경이 되는 게 3C. 그래서 고객, 자사, 경쟁사. 세 가지 관점으로 분해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P. 그래서 이거는 나의 행동과 나의 전략을 분해하는 네 가지 동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3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C는 이제 고객이 다 해요. 이 일을 했으니까 나 안 뽑으면 손해겠지? 뭐 이렇게 해놓고 면접관이 회심의 일격. 그거 왜 한 건데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 질문하는 우리는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했냐라는 질문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 왜 했냐라는 질문의 답변이 바로 이 3C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해서 했어요. 그러면 고객이 누군지 찾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문계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자, 이분은 신메뉴 도입을 통한 200% 상승, 매출 200% 상승 좋네요. 직무 정보는 없긴 하지만 뭐 영업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 아예 분리를 하셨어요. 배달 전문 식당 매출 증가를 위해서 맛집 랭킹에 등극하는 게 목표였대요. 그리고 문제는 매출이 감소했고, 기회는 탕후루가 갑자기 인기를 얻는 메뉴로 급부상을 했답니다.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게 기술이죠. 그리고 팀 내에서 내 역할은 음식을 포장하고 고객 응대 주로 전화하는 거였고요. 배달업체 관리하는 거. 조사한 대상은 왕가탕후루 리뷰. 그래서 샤인머스켓 딸기 같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았다라는 것까지가 인문계 분이 작성하신 3C라고 볼 수 있고, 이공계 분의 사례를 좀 보면요, 이공계 분들이 고객 분류를 좀 어려워하셔서 사실 그걸 만든 거예요. 온라인에서 댓글도 뭐 그냥 교수님하고 나밖에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막 이런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왜 그 연구를 하는지를 발주한 주체가 있겠죠. 그 발주한 주체는 왜 또 그걸 했겠어요? 뭐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했겠죠. 그럼 그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최종 소비자가 1차 고객으로 분류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고객은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협력해야 될 모든 대상이 고객이다. 3차 고객은 우리 팀이라고 이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고객을 소비자, 대부분 이게 소비자입니다. 2차는 고객사, 3차는 개발팀, 이렇게 잡으셨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금 3C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똑같습니다. 4P예요, 4P. 프로덕트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이 프로젝트의 최종 아웃풋, 개념적으로 결과와 결과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제가 결과가 승률 3배 증가, 이게 돼 있어. 결과의 의미는 전국 축구 대회 우승까지 이어짐. 예를 들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젊은 선수단의 비율을 30%까지 증가시켜서 다음 대회가 더 기대됨.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갈 수 있고요. 특히 이공계 분들은 결과의 의미에 학점을 적으시면 돼요. A+는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결과에 의해서 A+를 받은 거예요. 요 선후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의 의미는 조금 2차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소서를 완성할 때는 맨 끝에 이러이러한 경험으로 선수단까지 비율을 바꿀 수 있었고, 뭐 다음 대회가 더 기대되는 팀 구성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로 넘어갑니다. 플레이스는 그냥 한 단어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그리고 프라이스는 생산성 증가를 어떻게 시켰냐. 생산성 증가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동일한 인풋 대비 아웃풋을 키우는 거.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면 아웃풋은 똑같다 그러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2명이서 하던 일을 똑같이 2명이 했는데 결과물이 2배로 커졌어. 그러면 생산성이 2배 증가한 거예요. 또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생산성이 2배 증가한 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모션. 이거는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 알리기일 수도 있고요. 판촉이나 뭐 홍보 이런 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의미는 협상, 설득, 발표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인문계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이분이 아까 탕후루집 뭐 그거 하셨던 분이잖아요. 3개월 만에 매출 200% 증가. 이거 명확한 결과값이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 지역 맛집 랭킹 2위 등극. 좋아요. 자, 근데 결과를 적으실 때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쓰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여기다 밑에다 쓰는 거예요. 결과의 의미,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를 적으세요. 그리고 아까 온라인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꼭 숫자를 써야 되냐, 성장은 뭐 숫자가 없으면 안 되냐 하시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은 합격률이 기하급수로 올라가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무조건 좋다. 소제목 같은 거예요. 소제목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요. 그치만 쓰면 무조건 좋아요. 소제목을 써야 가독성이 올라오고, 소제목을 써야 면접관이 평가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약과 압축을 위해서, 두 갈씩을 위해서 핵심적인 단어인
how 플러스 리저트를 맨 앞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결과 이미 이랬고요. 또 플레이스 문제 해결은 그 신메뉴 탕후루 레시피 도입 및 제로 탕후루 투 옵션 추가. 그래서 위에서 조사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조사했던 내용을 실제로 했다.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손편지로 전달했다. 더운 날씨에 탕후루 맛있게 먹는 법 콘텐츠를 제작하셨대요. 그리고 프라이스, 이건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매장 내 남아도는 과일을 전부 이걸로 만드셨나봐요. 아까 과일류가 잘 팔린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배달 플랫폼의 리뷰 이벤트 참여 시에 보너스 과일 추가를 안내해서 내용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네, 요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작성된 4P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이 명확하죠. 뭘 했다. 수식어를 다 제거했을 때 남는 게 진짜 행동이에요. 수식어를 제거해보고 이게 정말 행동을 한 거냐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소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공계 분사를 한번 볼게요. 프로덕트 결과 아주 잘 적으셨어요. 이공계 분들이 어떻게 보면 3P 진짜 잘 맞아요. 굉장히 로지컬하거든. 그리고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대로 딱딱딱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3P에 한번 맞들리면 중독성을 헤어나지 못하시더라고. 자, 개발 성능 시험 항목 45% 성과. 이게 뭐 얼마나 큰 성과인지 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성과로서 제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결과의 의미는 좋네요. 수주 계약 성공에 기여했다.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직무가 연구개발이라면 45% 통과가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수주 계약 성공을 결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결과와 결과의 의미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에 맞게 더 적합해 보이는 거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문제 해결한 거 실험을 다 끝내고 일보고 방식으로 변경했고요. 중간 보고를 진행했고요. 설계 인자를 바로 변경했대요. 그리고 시험소 방문해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셨네요. 그리고 생산성 관점에서 데이터 공유 시간을 절반으로. 근데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게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더 와닿지 않나 싶긴 한데, 우리가 적다 보면 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이게 생산성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이냐, 플레이스냐 프라이스냐 프로모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프로모션인데 문제 해결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문제 해결을 했는데 생산성까지 증가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4P를 정리할 때 헷갈리면 그냥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 해결했던 액션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던 액션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협상하기 위해 했던 액션이야만 명확하면 돼요. 이건 내 안에서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면접관이 무슨 3C, 4P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면접을 봤더니 이 친구 말 진짜 잘하네? 생산성 개념도 있어? 문제 해결 개념도 있어? 고객 관점이 있어? 의사소통 관점이 있네? 합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조차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먼저 정리해서 거기에 맞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 문제 해결 때문에 한 거야. 내 의도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시면 되는 거다.